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성공 투자 유치를 위한 강점 살리기입니다. 너무 많은 발표를 들어야 되는 투자자나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아이템이 돋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럼 남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점을 살려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강의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기술도 좋아야 되고 창업자의 업력도 솔직히 좀 좋아야 되고 시제품에 대한 완성, 그거에 대한 증빙, 그 다음 매출, 수출, 고용, 투자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10페이지 남짓한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위한 IR 사업계획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업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기술, 그다음 마케팅 홍보, 투자, 사회적인 공헌도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점이 없게끔 써야 되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면 투자는 그 영역은 아니죠. 물론 이 사업계획서 기반에 IR 사업계획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 뒤에 나 이런 사업 할 거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야, 여태까지 이런 성과를 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IR 사업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당신의 돈이 필요해. 투자 자금이. 얼만큼 필요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나 혼자 할 때보다 당신에게 투자를 받아서 하면 이 정도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나누자. 몇 년 뒤에 몇 프로로 당신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런 엑시트 전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 사업계획서에다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걸 IR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감점이 없게끔 모든 거를 내가 다 하겠다라고 쓰셔야 돼요. 세금이 집행되는 거고 세금이 집행되는 평가들은요. 어쨌거나 조금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자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IR이라는 말 자체가요. Investor Relations라는 뜻이거든요. 투자자와의 관계를 맺는 행사나 문서를 우리가 IR이라고 해요. 이 IR에서 중요한 건 투자자가 나에게 투자를 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감점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강점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투자자 중에는 특허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창업 교육 같은 게 이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거랑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뭐 1억 원씩의 뭐 제작비를 주니까요. 당연하게 여기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수많은 창업 전문가들도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게 하는 쪽에 전문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을 살려야 되는 IR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정답인지 아닌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따질 때 타당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기술 타당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핵심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산업 현장에서 호환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보게 되는 거고요. 사업 영역에서 국내 시장 규모가 충분한지 두 번째 더 중요한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제 앞에 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다잖아요. 즉, 이 제품이 나가면 고객들이 사고 싶은 욕구가 와,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아이폰 새로 나온다 그러면 잡스 살아있을 때는 그 앞에 텐트 치고만 며칠씩 밤새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 수익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스트 프라이스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의 그 원가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지불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속적인 수익 원천이 있느냐, 수익 가능성이 있느냐, 추가적으로 소요 비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창업 프로세스에서 한번 봤었던 그 얘기인데 정책 영역이죠.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법적 제도적인 규제와 맞아떨어지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써도 솔직히 여러분 30페이지, 40페이지 나오는데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솔직히. 저한테 쓰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못 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IR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좋겠어요. 어느 오렌지 주스가 제일 맛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유, 요구르트, 과자. 저 홈런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밥도 못 먹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홈런볼. 근데 다른 것도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각 제품마다 특징이 있겠죠? 기술 장점이 있겠죠? 특허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강조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IR을 봐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 아이템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에 3초 동안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옷차림, 헤어스타일, 몸가짐, 차림새, 액세서리, 인사하는 모습, 이 짧은 순간 동안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IR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패션 아이템을 발표하시는 분이 옷이 촌스럽다 그러면 처음에 바로 아웃입니다. IT 개발자가 완전히 풀넥타이 정장하고 딱 이러고 섰다 그러면은 개발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들은 그런 복장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3초 동안에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기초적인 부분인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서는 게 맞을까요? 이쪽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에 서야 될까요? 오늘은 이게 지금 촬영장이 딱 세팅이 돼 있어 제가 무조건 여기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강조점입니다. 왼쪽. 화면의 왼쪽이. 왜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평생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면 평가자들이 볼 때, 투자자들이 볼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 왼쪽에 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정말 못한다. 누가 봐도 재미없다. 내가 발표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잔다. 그러면 장표에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발표 자료에 여러분은 오른쪽에 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패션? 당연히 패셔너블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이시라면 IT스럽게 개발자스럽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전혀. 이게 정말 많은 스피치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걸 IR 강의 때 하고 다니셔가지고 창업자들이 이걸 되게 집중을 하시고 신경을 쓰고 도레미 파마 이 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혀. 투자자는 이 사람이 내 돈을 받을 사람인지 띄어먹을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몇 년 후에 정말로 다시 몇 배로 나에게 엑시트하게 해줄 사람인지 이게 궁금한 거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잘하고 주제도 좋다면 이것까지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IR 피칭 전략에서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요.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고 3초 법칙이라고도 하고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첫인상에 딱 박혀버린 그 인상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IR 자료의 첫 제목 우리 아이템의 첫 제목을 되게 잘 잡으시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IR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나르시시즘, 자아도취. 발표를 하시는데 투자자가 볼 때 이 사업자가 지금 발표자가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템이 최고고 자기 기술이 최고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그냥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 창업 아이템으로 세상을 구원하겠고 소비자의 모든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은근히.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이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템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스티그마 효과 나옵니다. 낙인 효과 딱 찍혀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굳어져 버려요. 앵커링 이펙트. 거기서 투자자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첫 강의 시점에, 첫 발표 시점에 팩트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시던지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던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자만하거나 자아도취로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첫인상을 좋게 하면 뒤로 갈수록 빈발 효과, 프리퀀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볼수록 좋아지는 볼매라고 하죠. 이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망가지면 강점을 살리고 발표할 기회조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어떤 시장이 더 매력적일까요? 우리나라 IR 사업계에서 교육을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강사님들이 이런 표를 되게 많이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매출액, 자본금, 중요 연역 이런 것들을 쓰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IR 사업계에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IR 사업계에서를 보내주시면서 검토해달라는 멘티분이 있었는데 이걸 안 넣었던데요? 자본금이랑 매출액을? 투자자들은 저 숫자를 제일 중시 여기는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멘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썼던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기술 얘기든 뭐니까 너무 많이 써놨는데 특별한 기술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IR 첫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는 농심, 혜태, 아호홈, GS 리테일에 어떤 식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몇 초 안 걸렸잖아요. 투자자들이 보통 지쳐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들을 다 번쩍 드는 거예요. 뭐지? 라고. 이 회사의 강점은 기술보다는 유통이에요. 그리고 상당한 유통 쪽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B2B 쪽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앞에 쓴 거예요. 여기에 협력사라든지 우리의 매출처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표에는. 이게 나중에 뒤에, 제일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투자자들은 여기서 볼 때 재미없으면 잘 안 보게 돼요. 그런데 앞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들어가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뭐지? 첫인상 효과 딱 박혀버리고 뒤로 갈수록 좀 괜찮네. 상당히 정직하고 좋은 농업법인이네. 청년들이 정말 멋있는 거 했네. 기술은 뭐 매우 고도화된 기술, 식품이 뭐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점 프리퀀시 이펙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IR.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력 없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IR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특허 기업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런 건지 자꾸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IR 사업계에서를 컨설팅하면서 바꿨죠. 현재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유통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홈쇼핑에서 몇 번 정도의 완판을 기록한 업체입니다. 딱 이 두 페이지로 IR을 시작했거든요. 모든 투자자가 고개를 번쩍 들게 됩니다. 이렇다고 투자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훨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IR 장표의 내용이 뒤에 더 충실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첫인상을 이런 식으로 주고 가야 되고 이렇게 내가 강점 있는 부분을 처음에 던지지 않으면 IR은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 5분, 1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줄 때가 있거든요. 15분 정도의 시간은 주는 경우가 보편적이거든요. 이 15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투자자들이 볼지 말지를 이 첫 구성에서 초두 효과에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을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강점이 있는 부분을 제일 앞에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증법으로 제가 점점 더 뒤에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자가 처음에 안 듣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들어요. 갑자기 뒤로 가면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스탠딩 파티 같은 데서 이제 뭐 안주들이 있고 칵테일들이 있고 이제 마시면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하는 그런 소규모 파티 같은 데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악도 들리고 이럴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들린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작은 목소리로 들려도.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나에게 유용한 정보라든지 나랑 관련성이 깊은 정보에 대해서는 들린대요. 이건 초능력도 아니고 당연한 거래요. 그럼 투자자들 역시 그 파티 현장이랑 솔직히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여러분 그 투자자들의 캘린더를 한번 보시면요. 저게 사람이 사는 일정이 맞나 싶은 정도의 일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정보와 기술과 아이템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칵테일 파티 현장과 똑같이 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관심 분야 및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스토리에 약합니다. 최근 IR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아마 요번에 기업가 정신 강의를 이분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유호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 첫 회사를 100억에 엑싯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원이 힘들어졌잖아요. 이분 강의 들으셨죠, 여러분? 학원 방역을 무료로 하고 다니면서 무료 방역맨 막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도 요즘 많이 타고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면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관심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IR보다는 더 흥미가 있고 들을 만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IR을 듣다 보면 또 너무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하다 보면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라인을 살리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원들의 홍보를 유치했고 그걸 통해서 이 뒤에 따로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새로운 BM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IR에서 강점을 살린다는 건 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새롭다든지 아니면 내가 발견한 시장이 새롭다든지 아니면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새롭다든지 뭔가 새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스토리 메이킹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단순히 장표만을 나열해서 순서대로 배우신 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그 폼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셔야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그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건 여러분의 투자 유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내점률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소비가 올라갈 거라는 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죠? 이전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나타났을 때 모든 매출과 소비 체감 지수는 꺾였다가 다시 다 올라갔거든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제가 IR을 한다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때 소비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내점률, 매장에 들어오는 비율일지 테이크아웃일지 기존에 이게 만약에 9대 1이었다면 7대 3으로 갈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비대면이 9대 1로 1대 9로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완벽한 테이크아웃 무슨 어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을 내가 이걸로 구원할 거야 이러시면은 나르시즘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죠.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굉장히 앞서가는 O2O 시스템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소비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오프라인 매장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O2O 플랫폼을 개발해 보려고요. 그러니 투자비 좀 주세요. 근데 우리 안 망해요. 왜 오프라인 커피 매장에서도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안 망할 겁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주문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회사 자금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금을 주시면 이걸 개발하는 데 쓰고 이거 홍보하는 데 써서 이게 없어도 우리 회사는 잘 살고 있지만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늘어난 매출을 투자자와 내가 좀 잘 쉐어해서 나눕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투자자들도 지금 다 고민하는 부분일걸요. 세상이 얼마만큼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자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술은 또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 저 이제 석사를 컴퓨터 쪽을 했고 박사는 경영과학 쪽을 생산 물류 이쪽을 했는데 들어는 본 기술들인데 저 솔직히 다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투자자들이 우리의 투자자, 내 IR을 듣고 있는 투자자들이 최근에 봤던 아이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은 이런 기술들 중에
하나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템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더 훌륭한 다른 아이템들 아니면 내게 제일 훌륭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아이템들을 투자자들은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이 강점으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뭐 확신에 차 있으시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발표하셔야 됩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술은 이런 기술들 중에 또 다른 우수한 기술 중에 하나. 그럼 이것들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비율로 엑시트하게 해줄 기술 하나, 두 개 정도를 고르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렵겠죠.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 단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야 돼요. 기술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단계이신지, 이 기술을 내가 획득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실증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양산하고 판촉하는 단계인지, 시장을 더 크게 확장하고 확충하는 단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 단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아합니다. 이 단계가 높을수록 더 큰 금액에, 더 높은 시리즈의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IR은 그냥 행사를 위한 IR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IR에 하시다 보니까 모의 IR, IR 데이 이런 행사 하시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고 좀 안 좋은 비판적인 얘기하고 창업자는 상처받고 투자도 못 받는 건데 자꾸 IR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IR은 좀 윗단계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자산권 보유 현황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일 뿐이지 이게 투자 유치를 위한 성공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교육과정 하고 계시는 그 마케팅 강사님 거에서 제가 좀 복사해서 붙이겠다고 좀 했던 거거든요. 저 그림은. 스피치와 피칭의 차이입니다. 강점을 살릴 때 하나하나 모든 우리 회사의 거를 말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서술하시면 투자자들은 절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아이템을 피칭,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캐쳐가 돼서 받아야 됩니다. 인상과 이미지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거 되겠다. 저 사람 한번 더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IR이지 IR 행사 현장에서 투자가 유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거기서 짧은 발표를 듣고 저 사람 나중에 불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하는 정도니까 우리의 매력 포인트를 살짝 던지는 겁니다. 살짝. 소개팅 하시고 첫날 바로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왜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분, 15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 회사의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랩을 하세요. 그 많은 걸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막 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매력적인 인상만 던져주셔야 되고 우리의 강점 하나만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점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IR은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던지고 애프터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투자자에게 내 명함을 주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나에게 와서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자가 명함을 먼저 내미는 그 IR이 가장 성공적인 IR입니다. 이거 연습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페이지 프로포절이에요. 한 페이지에 요약 정리해 보시는 거. 저 옛날에 박사 논문 쓸 때 제 박사 논문이 140페이지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한 장으로 정리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과업이거든요. 짧게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템을 짧게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예비 창업 단계도 아니고 투자 단계에 있는 분이 한 페이지로 내 사업 하려다 보면 넣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남기는 내용은 저 정도가 끝인 거예요. 우선. 저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자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목적층까지 갈 때까지 내 아이템을 던지는. 거기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럼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 한번 더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투자자가 나에게 그의 명함을 엘리베이터 내리기 전에 꺼내고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라는 멘트를 받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만 살려서 강점만 피칭을 해야 되는 거지 구구절절히 말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BC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이걸로 연습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 무슨 영업사원들 교육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창업 전문가들은 오히려 잘 안 써요. 이거 쓰면 좀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전문가도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 소비자의 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솔루션, 고객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내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 밸류, 가치, 그런데 마지막 상대적으로 유사성, 경쟁성, 대체성이 있는 서비스와 제품들과의 차이점.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피치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가 들면 좀 쉬워요. 우리 아이에게 김치를 먹이고 싶은데 애가 김치를 안 먹어요. 왜? 매우니까 못 먹어요. 근데 김치 유산균이 한국인에게 그렇게 좋대요. 이걸 먹어야 암에도 안 걸리고 아토피도 안 걸리고 어쩌고 한대요. 근데 애가 절대 안 먹어요. 너무 맵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김치 비타민을 만들었어요. 외약국 가면 나눠주는 뽀로로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 유산균이 들어간 김치 유산균 비타민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프로치예요. 그러면 베네핏은 뭐냐? 한국인에게 유익한 김치 유산균을 어릴 때부터 먹일 수 있어요. 라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김치 유산균을 먹일 수 있어요. 고객이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객이 꼭 사야 되는 경쟁자와의 차이점. 안 매워요. 김치보다. 근데 아예 안 매워요. 그냥 맛있는 비타민이에요. 매운맛을 다 빼버린 김치 유산균 비타민을 개발했어요. 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갈만하죠. 그럼 명함 주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홍보나 회사 현재 상황이나 인력 구성을 내가 들어보고 싶으니 나한테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만 하시면요, 여러분 30초에도 끝나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NABC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은근히 해보면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 연애할 때 이성을 잘 꼬시는데 이거 못하는 분들이 꼭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어요? 뭐 좋아하세요? 다 물어보잖아요. 재미없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 한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고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센싱이라든지 수많은 기반 기술들을 다 넣을 수 있고 그 기술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이고 세계적인 SI 회사들, 컨설팅 회사들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아마존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 단계까지 지금 간 것 같고 필드 테스트 거의 끝난 것 같고 아마존 대상, 직원들 대상으로 한 테스트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성공한 것 같거든요. 무인 점포는 어쨌거나 아마존 거가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 기술들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홍보 영상들을 보면. 소비자들 대상으로 야, 어려운 거 아니야. 줄 서지 마. 계산 안 해도 돼. 이거 진지한 거 아니야. 그냥 왔다 가. 딱 이 얘기만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느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였냐? 아니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용성. 내가 그걸 듣고 보고 사용해보고 싶냐? 사고 싶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용할 것 같냐? 내가 먼저 다녔던 회사의 구매 담당자라면 그 회사 구매 담당자 이거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 사용성이라는 게 IR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고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실게요. 기술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기술 했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고 싶을까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곳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마존고는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고 투자자는 만약에 이런 홍보 영상을 보면 나 같아도 갈 수 있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긴 갈 수 있겠다.
우리 애도 저기 그냥 혼자 갔다 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IR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IR에서 강점을 살린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성, 사용 매력도, 고객의 구매 욕구 자극 가능성 이걸 높일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여러분의 아이템을 자아도취적인 형태의 나르시즘으로 발표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유치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같이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IR을 위해 몇 년 동안 꾸준히 IR 자료도 만들어 오고 사업도 열심히 성실하게 키워오신 쟁쟁한 경쟁자들입니다. 거기서 내 강점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잘 만드셔야 되고 이 사용성에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하신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마다 좋아하는 아이템이 다르고 그들의 철학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투자자를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투자 유치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